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이니까 오늘 내신에 따라 선택하는 데가 알고 싶어요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전제는 있어야 돼요. 뭐가 제일 큰 전제겠어요? 우리 아이 내신이 얼마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아셔요? 정확하게? 지금 3학년 때 내신 받는 과목이 우리 아이들 작으면 1개일 거고 많아야 3개, 진짜 많은 애가 4개까지 제가 봤는데 4개도 거의 없어요. 보통 2개, 3개고 극단적으로 하나고 없는 아이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럼 내신이 거의 2학년들이 끝났다 봐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 내신이 몇 등급이에요? 모르시나요? 이제 우리 아이 내신을 잘 모르시면서 어디 갈 수 있느냐 물어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신을 볼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몇 번 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거꾸로 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앞에 사진 엑셀 시트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렸는데 노란색이 이제 공통 과목이에요. 1학년 때 다 배웠죠. 그죠? 그다음 하얀색이 진로 선택 과목하고 교양 과목. 초록색이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안 나왔죠. 그죠? 생활 기록부 떼보시면 다 따로 나오잖아요. ABC로만 나오고. 그리고 공통 과목하고 일반 선택 과목만 등급이 표시가 돼요. 근데 저희가 세트가 앞에 더 있어야 되는데 원래 지금 졸업하는 아이들, 지금 대학교 1학년 아이들 요 진로 선택 과목도 등급이 나왔어요. 삼수생도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 없고 일반 과목에서 다 등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과목이 원래 42과목이었어요. 보통 나올 때 한 학기에 보통 8과목 정도. 그래서 5, 8, 40 정도 8과목. 이 아이는 42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지금 3학년처럼 하니까 28과목이 되는 거예요. 14과목이 없어졌어요. 등급 숫자 나올 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내신 받는데. 내신 숫자를 형성하는데. 42개에서 28개 과목이 줄었다면 우리 아이한테는 불리해요, 유리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예. 진짜 잘하는 아이한테는 유리해요. 이유는 뭐냐면 42개 관리하던 과목을 몇 개만? 28개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 유리해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의대 갈 아이들이 내신이 엄청나게 좀 소위 말하는 1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은 좀 있죠. 근데 거꾸로 내신을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1과 2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의 학생들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과목 수가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고 개정교육과정에서 무슨 선택형이 됐잖아요. 과목이 학생들 다 선택형이 됐죠. 그 전까지는 지금 고3 말고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말고 대학교 2학년들은 개정교육 2009 개정교육과정이었거든요. 그때는 학교에서 과목을 거의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 똑같았다고요. 200명이면 문과 이과 과목이 있을지언정 대부분 아이들 과목이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일부 똑같고 일부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20명밖에 안 듣는 과목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20명 때 1등급은 1명이에요. 전교 1등, 2등이 왔다면 애들이 200명짜리에서는 당연히 1등급인데 한 명은 1이 되고 한 명은 2가 돼야 되니까 공부를 1등보다 못한 아이는 등급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내신 상승 요인도 되고 이게 하락 요인도 되는데 상승 요인은 진짜 최상위권 몇몇만 그럴 거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신 등급 따기가 쉽지는 않았을 수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아이가 어디쯤에 있는가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학생 수 감소예요. 지금 226명은 4년 전에 모 학교에 226명이었거든요. 그 학교가 작년에 154명이 됐어요. 부산에 있는 학교에. 그건 지금 없어진 학생이 70명 정도가 없어졌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200명으로 예를 계속 들었지만 제가 보니까 150명 있는 학교도 엄청 많고 극단적으로 100명 근처에 있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모수가 감소했으니까 내신 등급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또 뭐 과목 수가 줄었으니까 과목 간 편차 때문에 등급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냐면 전교 10등이 2.15 등급이었어요. 이 학교. 20등은 2.8이었고 30등은 3.1등급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등이 2.36등급. 20등이 3.1, 30등이 3.75가 됐어요. 여기 그러니까 30등급이 3등급이었던 게 거의 4등급 가까이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뭐 우리 큰애 때는
애가 한 1.5쯤 된 거예요. 작은 애가 한 1.9쯤 된 거예요. 누가 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작은 애일 수 있어요. 큰 애가 아니고. 근데 숫자만 보시면은 큰 애가 잘했고, 니는 왜 뭐 이래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 이게 부산만의 문제면 부산의 대학을 못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2020년 대학 결과는 대학교 홈페이지 전부 다 있잖아요. 2021년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대학교는. 그럼 그걸 딱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2021년 아이들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인원수가 비슷해요. 그 앞에는 5만 원, 한 10만 명 가까이 줄었고 부산도 10,000명 가까이 줄었었거든요. 2년 동안.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 된 아이들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인원수가 같으니까 그 내신 성적 보면 우리 아이 내신 성적하고 좀 유추가 될 수 있겠죠. 그 앞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못 갈 만한 성적일 수도 있어요. 인원수 차이가 제법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하락 요인이 있다. 그래서 내신이 예년보다 떨어질 요인은 인원수 감소. 그죠? 교과목 수? 부산대쯤 만약에 한다면 내신이 하락 요인이겠죠. 그래서 부산 내신이 더 안 좋아도 예년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 최근에 제가 우연히 상담하다가 부산에 있는 모 대학을 봤는데 벌써 작년도 결과 올렸더라고요. 그래가 작년 거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0.9등급이 평균 떨어졌다. 그 정도로 많이 돼. 그럼 물론 이제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고 좀 중위권 대학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작년에 끝까지 가서 아이들을 못 뽑은 대학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수시 때 못 뽑는데 원서 썼으면 합격했을 가능성이 과들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게 최상위권 대학이나 학과들은 안 그렇겠지만 중상위권 대학들보다 그런 영향은 분명히 많이 났을 요인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큰 영향을 미칠지, 최저학력 감소가 영향을 더 미칠지, 인원수 감소가 영향을 더 미칠지는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써야 붙든가 떨어지든가 해요. 안 쓰면 100% 불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는 대학이나 과 전형이 있으면 쓰시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써보시는 거죠. 이렇게 불합 변동성이 클 때. 우리 애들이 힘든 아이들이에요. 왜 힘들까요? 수능 체제 바뀌었죠. 내신 형태 바뀌었죠. 또 못 바뀌었어요? 대학 전형 방법도 엄청 3개가 동시에 다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별로, 그건 작년 아이들도 힘든 아이들이에요. 재수하기가 참 부담스럽잖아요. 수능 바뀌었지, 뭐가 다 바뀌었으니까. 근데 쟤들 일단 갔잖아. 근데 우리 아이들은 3개 다 바뀌는, 수능과 내신과 대학 전형이 다 바뀌는 상황이니까 예측이란 걸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부산대만 하더라도 교과 전형 방식도 바뀌었고 최저학력도 바뀌었고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에 내신 성적도 바뀌었으니까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언컨대 누군가가 여기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레벨 이하의 대학은 그게 사실 아이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겠지만 부산대만 하더라도 아무도 전년도보다 점수가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단언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어에 이렇게 과목별로 내신 등급을 받았어요. 단위수가 이렇게 3333, 773 이게 단위수예요. 단위수란 건 우리 아이가 국어 교과에 3이라는 의미는 일주일에 국어를 3번 한다 이 말이겠죠. 국어에도 과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 내신을 이렇게 해봐요. 전 과목을 저희들이 계산할 때 다 3.33이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내신이 한 3.3쯤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오셔요. 단위수를 곱하게 되면 첫 번째 아이는 단위수가 높은 거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14가 돼요. 두 번째 아이는 3.24고. 그럼 우리 아이한테 존재하는 전 과목일 때 3.33도 존재하고 4.14도 존재하고 3.24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근데 거기다가 전 과목을 보는 데가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이고 보통은 국영수 사회나 국영수 과학을 보통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그죠? 국영수 사로 보니까 얘는 둘 다 2.88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단위수 곱하면 3.47과 2.88이 돼. 국영수 과로 가니까 둘 다 3.88인데 4.63과 3.58이에요. 평균적으로 누가 더 잘했어요? 국영수 4과만 보면 이번 학생이 더 잘했죠. 근데 어떤 전형에서는 등급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국영수 4를 보는지 국영수 과를 보는지 전과목을 보는지 10과목 이런 걸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대학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도 다를 수 있는 거죠. 이 아이 같으면 어디 지원해야 돼요? 여기 가야 되잖아요. 국영수 4 단위수 보든가 한번 여기 1번 아이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단위수 한번 둘 다 인문계열이겠네. 이렇게 쭉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몇 등급이라는 건 그냥 부모님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실 때 하시면 되지만 진짜 진즉에 원서를 쓸 때는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되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게 아직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워요. 대학들 요강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요강이 5월 초에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요강에 맞춰서 대학들이 아마 홈페이지에 내신 성적 계산 기능을 탑재할 거예요. 지금은 다 작년 거니까 안 되고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그 나온 거 보고 저희들이 작업 시작해서 한 7월 중순에 말쯤 되면 그냥 우리 아이 내신 등급만 다 넣으면 바로 전 대학에 내신이 다 나올 수 있게 해주고 학교를 그걸 보내서 학교생들은 우리 아이들은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면 한 장, A4 한 장에 아마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대학에 내신 얼마다가 다 나올 수 있게 나올 건데 올해는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직접 궁금하시면 5월이나 6월 초쯤에 대학에 들어가시면 아마 대학별 내신 성적 점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대학별 그 다음에 또 방금 이제 이걸 보셨는데 간단하게 말했는데 대학들마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게 교과 전형인데 부산에 있는 대학들 전부를 제가 다 들고 온 거거든요. 교과 전형 방법이 너무나 달라요. 이걸 전국에 200개 대학을 하면 당연히 또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부산대는 심플해요. 국영수 4과, 인문은 국영수 4, 자연은 국영수 과. 전과목 본다. 등급 나오는 거.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본다. A 3개면 가산점 0.5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봤던 국영수 4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국영대는 국영수 4과 전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을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아마 두 개는 비슷하잖아요. 그럼 내신 성적이나 비슷하고 결과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달라요. 어떤 때는 국영대가 더 높을 때도 있어요. 내신 성적이 더 좋을 때도. 이유는 뭐냐면 부산대 체제하고 국영대 체제가 다른 거예요. 부산대 체제는 아까 제가 뭐 경영, 인문계열은 3개 7이었잖아요. 국영대는 이제 2개 8. 이 정도 되거든요. 2개 8이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오히려 더 높아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잘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대학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동아대는 국영사과에 12과목 보는 거예요. 더 안 보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 이제 5학기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한 4학기 정도 있을 거예요. 3학년 때는 없다고 많이 치면. 그럼 4과목 중에 몇 과목만? 3과목만 봐요. 잘한 거 3개만. 자동 반영돼요. 알아서. 최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되고 진로 선택 과목 A 받으면 3등급 되더라고요.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이렇게 보면 동아대가 내신 성적이 일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등급 왔다 4등급 후반대 5등급 때 나오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제가 보면 2점대 초반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국영수는 특별히 잘하는데 혹시 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술 가족이라든가 제2외국어를 아예 포기하고 안 하는 애들. 나 인문가 할 거니 과학 안 할래.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편차가 심한 아이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4점 후반이 2점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경우 있었고 동의대는 국영수 8과목 본대요. 그 다음에 그 외 4과목. 2개가 다르죠. 총 12과목을 보는데도 다르죠. 현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경성대는 10개 이렇게 본다. 동서대는 국영수는 3과목만 보고 그 외 10과목, 기술과정도 되고 뭐 등급 숫자만 있으면 다 봐준대. 쭉 다 있는 거예요. 고신대는 국영수 4과 총 5과목 본대요. 국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3과목 들어가는데 3과목인데 A 받으면 1등급 쳐져요. 그럼 고신대가 작년도 8과목이 올해도 8과목인데 진로 선택 과목이 아마 성적표 보셨겠지만 A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잖아요. 그죠? 5, 60% 넘게 주시니까. 그러면 평소 때 한 4등급 받는 애인데 진로선 A가 3개 나왔으면 1등급 되잖아요. 그럼 4, 4, 4, 4, 1, 1, 1 이렇게 되잖아요. 내신 성적이 2점대가 되는 거예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비교할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엄청 골치 아픈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이 영향이 큰 대학일수록 작년 거를 보시고 아마 그냥 쓰시면 낭패를 보실 수도 있겠죠. 요걸 빨고 차리 본다 건 또 5개밖에 안 되니까 참 애매한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큼 될지. 그래서 대학들마다 너무 이게 많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교과 성적은 학교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고 어떤 게 이제 제일 유리한 대학이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A4 용지 한 장에 내신 딱 나오게 될 건데 이 대학은 부산 시내에서 몇 등, 이 대학은 부산 몇 등 이런 걸 다 제공할 수 있게 하거든요. 대학에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동의한 학교, 동의 안 하면 못 받고 못 주고 동의한 학교가 한 70%, 60%, 70%인데 주시면 개인정보는 다 뺍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시 가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 내신 아니까 비교해보고 그럼 이 아이가 부산대에서는 뭐 17,000명 중에 뭐 1000등인데 부경대에서는 17,000명 중에 500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0등짜리 대학보다 500등의 대학에 쓰는 게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 다 제공을 할 거예요. 나중에 7월 말쯤 되면.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 아이 내신 성적은 계산해봐야 알지. 그냥 생활기록부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서울 지역 대학들도 전부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올해는 변수가 작년까지는 등급만 계산하면 됐지만 올해는 진로 선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과목 수도 작은데 이게 좀 생긴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이. 아마 3학년 됐으니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건 다 이제 아시죠? 아마 생활기록부에 보시면 등급 나오는 거 말고 A, B, C만 따로 나온 것들 보셨죠? 그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서울대 쓰신다면 진로 선택을 3과목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면 되고 부산대도 부산대 최저 맞출 수 있는 정도 아이들인데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A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을 아이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대까지도 별 변수가 안 돼요. 그다음에 시립대, 한국 이런 데는 안 본대요. 예.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뭐 80%로 보고 진로 선택 정성적으로 20% 보겠는데 어떻게 보겠다는 구체적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찌 그렇고 근데 변수가 제일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고려대 같더라고요. A, B, C와 각 분포비를 1등급에서 9등급 변화를 한대요. 그래서 고려대는 전과목 반영이에요. 국영수, 사과, 은비세가 다 반영인데 A, B, C 있는 것도 변화를 하는 거예요. 예체능 빼고. 그럼 변화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A 비율이 25%면 쉽게 하면 1.25등급. A 비율이 80%면 1.8등급. 그럼 같은 A라도 다르겠죠. 진로 선택 받았는데 진로 선택을 몇 퍼센트 A냐가 또 엄청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고려대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볼 수밖에 없는 거고 고려대를 많이 가는 아이들은 지금 3학년 2학기 때도 내신 성적을 절대적으로 잘 받아야 되는 거. 만약에 혹시나 B가 있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가 있죠. 한 과목이라 하지만 한 과목 받는 숫자가 지금 보이시죠?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려대나 이런 데 가려면 A는 거의 필수여야 된다. 근데 1등급대를 받겠지만 1등급 숫자가 앞자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고려대가 보통 1.5등급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컷이 보통 형성이 많이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1.6도 뭐 되고 하지만 그래서 A등급의 비율이 학교에서 한 5, 60% 되는 건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 정도 되면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20%다. 그러면 고려대 가는 데는 엄청 유리하지만 그럼 다른 아이들이 또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참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 6, 70%요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많이 결정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또 이렇게 갔다 보시면 되겠고 진로 선택 가령 부산 지역들 아까 이제 보셨지만 경성대는 A 2등급, B 4등급, C 6등급을 준대요. 동명대는 A는 1등급 쳐준대요. 동아대는 3등급, 5, 7등급을 친대요. 경성대 약대는 아예 반영을 안 한대요. 학교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반영해서 우리 아이 내신이 얼마가 딱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작년 거하고 단순 비교는 절대 위험하시죠.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이 여기 보시면 한 과목짜리는 큰 변수가 안 될 수 있지만 세 과목씩 들어가는 대학들 있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변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값들을 이제 어쨌든 참고 자료는 있어야 되잖아요. 보셔야 될 때 제일 부모님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라는 데는 이제 다 아시죠?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일 메인 메뉴 하단에 보시면 전형 평가 기준 결과 공개라는 게 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부산대나 뭐 대학을 검색을 하시고 누르시면 이렇게 대학이 딱 떠요. 그 대학을 딱 누르고 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생부 종합에 대한 결과, 교과에 대한 수능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과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교과 탁 누르면 어떻게 뽑았다라는 게 쭉 나오고 쭉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요. 최종 등록자 학생 교과 70%컷. 100명을 뽑았다면 70등의 아이. 성적이 2.4, 3점 얼마, 2.9 얼마였다. 그럼 적어도 이 정도 받았으면 무조건 합격이었단 말이잖아요. 그다음 부산대는 진로 선택하면 영향이 크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아이가 이거보다 조금 낮다 해도 80등, 90등으로 뽑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될 거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내신 성적의 변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정하지 않고 단순히 본다고 이 숫자가 있다면 충분히 합격이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70% 컷이니까 좀 더 답답하죠. 더 뒤에도 얼마까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대학교 입학처 들어가시면 이런 걸 다 공개를 해줘요. 부산교대 내신 등급이 얼마에서 됐고 다 이게 나와요. 그다음에 부산대도 보시면 여기 80% 컷. 80% 컷의 표준 편차 나오면 이거 두 개 되면 거의 끝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인문학의 사회학과는 계산해보면 3.4등급 때까지 합격을 했다. 이렇게 쭉 계산이 다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산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부산 지역 대학들은 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서울 지역 대학들도 홈페이지에 대부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공을 안 하는 대학들이 있어가지고 안 될 때는 어디가 사이트 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교대 이게 다 있어요. 저만 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쭉 있고. 근데 교대를 잠깐 말씀드리면 교대 가기 너무 어렵다 하시던데 교대 재작년에 아직 안 나왔으니까 1단계만 통과하면 100% 합격이었어요. 거의. 100%는 거짓말이에요. 90% 이상. 이유는 교대는 혹시나 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면접 날짜나 전형 날짜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대는 지역 인재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 지역 아이들은 그 지역 교대를 가라고. 그래서 면접을 같이 맞춰가지고 1단계 합격한 아이들이 면접을 안 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고 추가 합격 고려하고 하니까 거의 다 2배수 뽑았는데 100% 뽑았어요. 그래서 올해 배수를 3배수로 늘렸어요. 다 못 뽑고 정시 이월이 많았었어요. 그동안. 그 정도로 1단계 통과하기가 되면 쉽게 갈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거 있고 결과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서울인 대학들도 다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제가 아까 중앙대가 1.6 정도 된다는데 쭉 대충 그 정도 되겠죠. 평균적으로. 평균이니까 이거 더 내려갔었어도 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은 지금 이게 다 중앙대 겁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잘 학교를 지금 못 가니까 그렇지만 조금 이제 코로나가 조금 많이 진정이 된다면 아마 상담하러 가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쓰는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학교 협의회에서 개발한 거고 저희들 다 보급을 해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는 전국에 있는 일선 작년 고3 담임 선생님들이 결과값을 다 넣어주세요. 전부 아이들이 내신 성적이고 수능서 다 넣고 합격했다 불합격 등록을 다 넣거든요. 200만 건이에요. 숫자가. 그래서 부산대학 탁 치면 그 경영학과를 치면은 지원자들의 불합격자도 다 뜨거든요. 합불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끝이 몇 선인가도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보냐면 담임선생님. 그게 작년 내신을 올해 거로 바꿔가지고 보는 기능도 있거든요. 아직 탑재는 안 됐어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게 나올 게 6월 달 되면 완성이 된다 하던데 그렇게 되면 내신 성적도 변환해가 보고 이렇게 하면 합격 가능성이 예측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데는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이 그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해. 저희들한테 와도 우리 아이 내신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넣어서 확인할 수가 없지만 담임 선생님들은 내신을 다 거기에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클릭만 하면 우리 아이 그 대학 썼을 때 작년 같았으면 몇 번째로 떨어졌겠다, 붙었겠다 이 정도도 다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교과는 변수가 없잖아요. 숫자 빼고는.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입시 결과, 동아대도 이렇게 보시면 입시 결과가 홈페이지 대 입구거든요. 여기 떠 있고 이걸 클릭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내신 성적이 쭉 다 나와요. 80% 컷이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해 볼게요. 80% 컷이 이거였어요. 전 과목? 예, 아니죠. 아까 동아대 제가 몇 과목이랬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나 과학 각각 3과목 12과목이죠. 아까 보시면 48과목, 42과목 중에 12과목만 들어간 내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전 과목을 하면 이 내신보다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아마 숫자가 보시면 대충 5등급 근처한 아이들이 다 동아대 학교까지 갔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낮아졌을 가능성 충분히 있죠. 올해 거에는. 그래서 이거를 요걸로 고지고대로 보시면 안 돼요. 또 밑에 대학들, 다른 대학들도 있잖아요. 보셔도 다 동아대 내신만큼 있어요. 있는 이유가 아까 내신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볼 때는 이 숫자만 보실 게 아니고 요강에 가셔서 어떻게 반영을 해 나가는가, 12과목 보는가, 10과목 보는가, 8과목 보는가, 전과목 보는 걸 다 보시고 나서 이걸 유추를 하셔야 돼. 그래서 대학별로 우리 아이 내신이 얼마다 라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고 이걸 봐야지, 이 그냥 표 나타난 결과값만 딱 보시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다음에 지역 인재와 학교 출전 당단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인재 단점은 교과 100%가 많잖아요. 그러면 교과 100%를 쓰면 내신 성적이 아무래도 좋은 아이들이 많을 거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썼어요. 논술도 없고 면접도 없는 경우라면 소위 아이들 말로 납치될 가능성이 있죠. 수능을 엄청 잘 쳤는데, 예를 들면 의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 쪽 의대를 가고 싶은데 혹시나 해서 부산대 의대를 지역에 이제 교과를 썼어요. 수능 잘 쳤어요. 내신도 좋아요. 그럼 당연히 합격이겠죠? 그러면 끝. 이건 학교 추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다 교과정의 공통된 특징이 다 그거예요. 단점은 보험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아주 명쾌해요. 다른 변수들이 없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0.01점이 높은 아이가 무조건 붙게 되어 있는 게 교과정이죠. 종합전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누가 붙고 떨어질까라는 걸 쓰기 전에 어느 정도 유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의 장점. 그럼 약대에 유리한 전형이라면 아마 약대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전국적으로 약대를 뽑는 인원이 이렇게 있어요. 1738명, 1700명대. 수시가 923명이고 정시가 655명이고 대학마다 뽑는 일이 쭉 다 있어요. 엄청 많이 뽑는 거죠. 서울대 하나가 거의 생긴 거예요. 자연계열로 치면. 약대 갈래, 서울대 갈래 하면 고민하는 아이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의대 다 끝나야 서울대 보통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의치안 있는데 이제 의치안이 아니고 의치약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약대 가는 게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뽑는데 전형 방법이 어떤 게 유리하다고 물으시면 전형 방법이 다 있어요. 다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게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없고, 문제 이걸 보셔야 돼요. 최저 학력이 생각보다 엄청 세요. 여기 전부 다 보시면 다 최저가 거의 있는 데가 많죠. 중앙대, 약대 교과 전형으로 뽑게 되면 약대가 4개 합5예요. 국수, 영탐, 물론 탐구는 하나던데 4개 합5. 111, 2 받아야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합격이 아니고 합격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경성대도 3개 합5. 경북대 3개 합5. 덕성여대 서울에 있거든요. 어쨌든 약대로 좀 유명한 대학인데 3개 합5. 최저가 엄청나게 센 거에서 어떤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전형을 따지기는 현실 상황적으로 어렵고, 문제는 우리 아이가 이 최저들을 맞출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되고, 최저가 안 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고, 최저 없는 대학이 몇 개 없잖아요. 그 말은 최저 없는 대학이 약대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약대를 가기 위한 조건, 어떤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기보다는 약대를 가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 수능을 잘해야 된다. 내신은 당연히 잘해야 될 거고, 내신은 사실 거의 결정이 많이 됐으니까 변수는 수능 성적이죠. 수능 성적이 잘 나와야 될 거고,
약대를 거의 의대 바로 밑에 둔 학교들이 상당히 많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질문이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어서 교과 전형에서 1등급의 숫자가 뭔지 1등급이지만 꼴찌 1등 보는지를 아마 1등급도 아마 학교가 200명이라면 4%면 8명이 있겠죠. 1등도 있고 8등도 있을 건데 대학은 알 방법이 없어요. 1등인지 8등인지. 그래서 1등급이면 1등으로 1등해도 1등급이고 8등으로 1등급을 해도 1등급이에요. 아마 그 의도이신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과 전형에서는 지점수라고 하는 점수를 산출하는 대학이 없는 건가요? 그 대학이 일부 지금 연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학 빼고 나면. 근데 그 지점수라는 것도 이 1등이냐 8등이냐가 아니고 그 평균과 원점수 표준 편차를 계산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8등이라고 엄청나게 낮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과목도 봐야 될 거고. 근데 99%의 대학들은 등급만 딱 볼 수 있어요. 뭐 원점수 평가하지만 그걸 반영한다고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전혀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200명 중에 몇 등이라는 건 대학으로 안 가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없으시면 마칠 수밖에 없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네. 어머니 마이크 좀 잡고 해주시면. 소리만 들어갈 거예요. 방금 전에 네. 그 등급만 99% 대학이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다른 곳에서 보통 입시 설명할 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지금 이제 선택 과목을 나눠진 상태에서 등급 받기가 굉장히 1등급 받기가 힘들다 보니까 가령 뭐 1등급이 3명일 때 그다음에 4등이어가지고 2등급 있는 애들이 조금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등급 초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1등급이어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1등급에 1등하고 1등급에 뭐 3등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2등급에 예를 들면 4등이어도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보통은 설명에서 그렇게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는 등수가 안 가요, 대학에. 얘가 몇 등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보통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뭐 진학사라든지 그런 유명 입시 설명에서 보통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어머니 하는 것도 종합하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합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는 가요. 가는데 교과 전형에서 등급 100% 이렇게 본다 돼 있잖아요. 그럼 등급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변수가 아니에요. 그걸 보게 되면 이 규정 위반인 거죠. 법 위반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렇게 한다는 건 생활 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또 몇 등인지도 모르고 원점수 평균 편집편에서 지점수라는 걸 아까 말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2등급이지만 조금 높은 데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지. 이게 4등인지 5등인지도 잘 몰라요. 어머니.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는 데는 다 거짓말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안 가요. 그쪽에 몇 등인지. 우리 성적표 보시면 등수 나오잖아요. 생활기록부 한번 보세요. 등수 있는 거. 없어요, 등수. 생활기록부가 가지 성적 증명서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생활기록부의 석차 등급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주요 평가 값이라는 거죠. 네. 작년까지는 숫자만 딱 들어갔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만. 근데 올해는 A, B, C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변수가 좀 생겼지. 그 숫자하고 A, B, C 외에는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또 없으실까요? 네. 이 교과 전형 100% 같은 경우에 네. 여러 명의 학생들이 동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요강이 곧 나올 건데 요강에 가면 예를 들면 자연계열 같으면 우리는 수학 우선하는데 먼저 보겠다. 우리는 과학을 하겠다. 그래서 조건을 1순위, 2순위, 3순위 걸어요. 1순위 수학 우수자, 뭐 2순위 과학 우수자, 3순위 영어 우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 동점이다. 그럴 때는 다 뽑을 수 있어요. 두 개를 동시에. 근데 어쨌든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수시 모집 요강에 네, 명시돼 동점일 때 명시되어 있는 그것까지를 다 똑같이 맞췄다. 하면 선발 둘이 동시에. 그래서 서울대도 그래서 가끔 보시면 합격자가 더 많아가지고 정시를 줄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이유가 동점들 다 뽑아가지고. 그리고
정시에 서울대 정시는 수능 100% 반영이거든요. 근데 동점자가 생기면 교과 내신으로 뽑는다라고 요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강에 명시돼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동점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죠. 이는 과목 수가 줄었으니까. 당에다 먹고 과목 수를 작게 보는 학교일수록 동점자 발생 가능성은 더 많다고 보셔야 되는 거.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근데 조금 중하위권 대학들은 아마 동점자 안 줄 수 있어요. 그냥 다 뽑아야죠. 정시 때 못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최상위권 대학은 세세하게 나눠놔요. 그걸. 그래서 제가 보통 4, 5순위까지 그 정도까지. 그래서 이 3단계, 4단계 가면 동점자가 안 나와 있는 그래도 나온 거 저도 신기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똑같이 같이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부산 지역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별다른 다른 것들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3학년 1학기까지 학교에서 받는 성적을 일정 정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뭐 별 부담 없이 취업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저희가 부산 학생들이라면 부산은 교과 전형으로 가잖아요. 많이 가거든요. 60% 넘게 그렇게 가까이 뽑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작년까지는 고3 1학기 끝나면 풀어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1, 고3 올라가면서부터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학은 다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갈 수 있으면 수능만 잘 치면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수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확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대학 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아마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올해죠. 2월 말까지 부산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지금 미달이 났었잖아요. 수시때 그 대학을 어쩌면 조금 덜 집중해도 정시때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추가 모집에도 안 됐었으니까. 그럼 오히려 수시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방향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많이 담임 쌤이라면 우리 아들 진짜 열심히 독려해가지고 좀 원하는 대학 이상으로 좀 많이 좀 위로 좀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평균적으로만 해도 대학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뭐 수능 차지가 걸려있는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수능 차지가 걸려있잖아요. 그 차지를 못 맞추면 내신 1이라도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독려하고 지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